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전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역사 2도 어쩌다 쌤과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역사 2를 맡은 어쩌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배워봤고요. 선생님이 철기 시대도 같이 배워놨다고 넣어놨는데 아니야, 철기 시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대단원으로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선생님이 이제 아이맥에서도 OBS로 녹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OBS로 이제 컴퓨터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훨씬 더 깨끗할 거고요. 훨씬 더 품질 좋은 강의를 이제부터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2022년이라 많이 업데이트 됐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2월 22일 오후 4시 53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2시 22분에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꼭 혹시 2시 22분에 스크린샷을 못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시 22분 22초에 스샷을 찍으면은 178년 동안은 좀 레전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헛소리 집어치우고요. 우리 이번에 고조선에 관련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펜은 선생님이 필기하시는 색깔로 따라오시면서 수업 들어주세요. 기원전 2000년경, 자, 황허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생산력 증대에 힘입어서 한 국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만주 일부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서도 발달한 이 농경과 우수한 청동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선진 집단이 나타나였습니다. 자, 이들은 다른 집단을 전복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들과 연맹을 맺기도 하면서 동그라미 2번 점점 세력을 확장시켰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최초인, 그렇죠, 바로 고조선이 성립하였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성립을 하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동국 통감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단군 왕검은 제사장인 이런 단군, 그리고 정치적 우두머리인 왕검, 이렇게 따로 나뉩니다. 자,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우두머리. 따라서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름이구나 라는 거,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이를 통해 단군 왕검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 사회, 재정일치사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너무 쉽죠? 처음에는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다가 후기에는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유역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탁자식 고인돌 세모 1번, 비파형 동검 세모 2번, 미송리식 토기 네모 3번 세모. 자, 미송리식 토기는요,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가 밑에 나와 있을까요? 자, 일단 밑에 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환인이 이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여기에서 그 고조선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들어가죠. 홍익인간의 이념, 선생님이 지금 2번 문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별, 산업,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리다. 자, 얘들아, 바람, 비, 구름은 다 어디에 쓰여? 농사하는 데 쓰이잖아. 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고조선이 농업적인 사회였구나, 농업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하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오케이, 이것은 바로 집단 간의 연맹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집단 간의 연맹.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환웅이 웅녀 혼이 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당군왕검이라 하였다. 당군왕검은 요이로 왕위에 오른지 왕이 올랐으니까 왕과 백성 간의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 재정일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쵸? 아니면 뭐 여기 있었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재정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는 홍익인간의 그 이념하고 농업사회와 집단 간의 연맹 그리고 재정, 제사와 정치가 동일한 재정일치와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탁자식 고인돌부터 함께 합니다. 탁자식 고인돌. 자, 출처는 항상 나무 익힐 걸 사용하겠고요. 자,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비파형 동검이죠. 자, 비파형 동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비파형 동검은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19쪽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을 챙겨주시고요. 조금 더 폰트 크게 하고 좀만 더 크게 할게요. 주황 색깔이 아닌 요 색깔로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경 전국시대의 혼란에 비해 중국에서 많은 유익민이 춘추전국 시대죠. 고조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철기 문화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제작 기술도 발달하면서 비파형 동검이 어느 동검으로? 그렇죠.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연해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기도 하고 자, 색깔 고르기에 빠졌어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두어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정치 기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였대요. 자, 기원전 2세기경 진앙 교체기에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기간에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유이민 세력과 함께 고조선에 들어온 위만이 고조선의 준하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을 이때 우리를 위만조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위만조선 알아둘 건 없으니 파란 색깔로 살짝 꽁조락하게 필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색깔 돌아와서 이들의 유입으로 고조선 지역의 철기 문화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조선 사회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도 당연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신분 계층이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고조선은 8조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8조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8조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123개 126개 날릴게요. 엄격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조법 안 볼 수가 없겠죠. 8조법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조항은 단 3가지밖에 없지만 이 3가지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그 즉시 사형에 처한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했구나. 왜요? 얘들아, 고조선은 그 당시 무슨 사회였어? 농업사회였어. 농업사회여서 농부들이 많이 필요해야 되잖아. 진화세나 다 농부가 돼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초조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사유재산이 있었고 그 자신만의 개인 자, 이게
개인사자 소유할 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사유재산의 그런 중요도가 있었고요. 다음에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원전은 내게 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사유재산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1인당 50만전을 내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화폐가 있었구나 라는 화폐의 가치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20조 한해 침입과 고조선의 멸망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땡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이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봅시다. 자, 위만조선이 집권한 이후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서 왜? 고조선이 이 위치에 있단 말이야. 위쪽에 이렇게 한나라가 있고 이렇게 압록강, 천천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닿아 있죠. 자, 정치 집단이나 소국이 직접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 속에서 당연히 중개무역을 했겠죠.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결국 대립을 하게 되죠. 흉노 전벌에 맞선 한은 이제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자, 흉노가 어디 있는데 흉노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한이 여기 있는 거야. 고조선이 이제 흉노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한나라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끊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고조선은 한의 대군을 맞서서 1년을 싸웠지만 결국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며, 왕검성은 여기에요. 수도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세워서 무슨 낙랑군, 진범군, 임동군, 현도군 굉장히 많아. 4개의 군이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 한편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사만 사회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에서 사만으로 연결되고 사만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백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선생님하고 노란색으로 필기하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사만 사회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한 군현 설치와 낭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5, 4, 3, 2, 1, 땡 클래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역사가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나오고 이게 어느 나라 거냐, 뭐 이 당시의 사회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다른 출판사 쓰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비슷한 사진이 나올 거고요. 이 사진이 뭔지 모르신다면 선생님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깔끔하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정말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시간 여러 나라의 성장, 두 번째 소단어, 철기를 만들어 사용하다 철기 시대로 엘렌 선생님이 아닌 어쩌다 선생님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로 바로 이어집니다.